옛날 옛적 순창에는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신비한 연못이 있었다. 그 연못은 한여름에도 차가운 물이 흐르고 겨울에는 마치 봄과 같이 따뜻한 물이 피어오른다고 전해졌다. 이 연못에 관해서는 많은 전설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연못 주변에 사는 지혜로운 여우에 관한 것이었다. 이 연못 근처엔 수명 100년이 넘은 여우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연못의 여우라 불렀다. 여우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능력이 있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지혜를 얻으려면 여우에게 자신의 진심을 담아 숨겨온 이야기를 들려줘야 했다. 순창 사람들은 때때로 연못을 찾아와 여우에게 상담을 받곤 했다. 그들은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이야기하며 여우에게 지혜를 요청했는데 여우는 언제나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다. 사람들은 연못의 여우에게 감사를 전하며 돌아갔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여러 마을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다. 어느 날 이웃 마을의 한 소녀가 순창을 찾아와 여우를 만나게 되었다. 소녀는 마음이 무거워 보였으며 고개를 떨군 채로 연못가에 앉아 있었다. 여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어찌하여 어린 소녀가 이토록 무거운 마음을 안고 여기 왔는가? 소녀는 눈물을 머금고 여우에게 대답했다. 저는 제 이름이 부끄러워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고향에서 외면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보려 했지만 여전히 저의 진정한 힘과 가치를 찾지 못했어요. 여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후 연못 쪽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 연못의 물을 한 컵 마시고 물속에 비친 너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거라. 소녀는 여우의 말을 따랐다. 신기하게도 물속에서는 순수하고 자신감에 찬 소녀가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여우는 소녀에게 속삭였다. 너는 이미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일 뿐이다. 이 물은 특별한 것이 아닌 내 마음의 반영일 뿐이란다. 소녀는 그제서야 자신을 인정하고 용기와 힘을 얻어 다시 길을 떠났다. 소녀가 떠난 후에도 순창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못의 여우를 찾아갔다. 여우는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며 사람들을 도왔고 사람들은 연못의 물을 마시며 진정한 자기 자신을 비춰보았다. 이렇게 연못의 전설은 세대를 지나며 더욱 깊어져 갔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는 여전히 그 연못과 여우가 순창 어디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간직한 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중부의 양구라는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을은 산과 강 그리고 깊은 숲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이었다. 양구의 하늘에는 항상 한 줄기의 바람이 흐르고 있었는데 바람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속삭여주곤 했다. 사람들은 이 바람을 마을의 설화라고 불렀다. 양구의 중심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이 호수에 물이 밤이 되면 은은한 빛을 내뿜는다고 얘기하곤 했다. 그 이유는 바로 호수 속에 잠든 달빛 정령 때문이었다. 달빛 정령은 아주 오래전 달과의 약속을 깨고 인간 세계로 내려와 이곳에 머물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호수의 아름다움을 보며 정령이 달에게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렸다. 마을에는 아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아리는 호수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밤이면 몰래 호숫가에 나와 정령과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녀는 호수에 비친 달빛 정령의 그림자를 보며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정령은 아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소녀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신비로운 바람을 보내주었다. 어느 날 마을에 가뭄이 찾아왔다. 강은 마르고 농작물은 시들어갔다. 사람들은 걱정에 빠져들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어른들은 바람의 신에게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아리는 이런 상황을 보며 정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이 잠든 밤 그녀는 호숫가에 나가 조용히 정령을 불렀다. 달빛 정령은 아리의 간청에 응답했다. 정령은 호수의 물을 다스려 마을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었지만 인간 세계에 머문 대가로 다시 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리는 마을을 구할 방법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정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신기하게도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강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농작물은 생기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바람과 호수에 감사를 드렸다. 그날 밤 다시 호숫가로 나간 아리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정령을 볼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령님, 아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령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의 진실한 마음 덕분에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제 난 내 자리로 돌아가겠지만 너와 마을 사람들 모두의 행복을 기원할게. 그날 이후로 호수는 다시는 빛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에는 언제나 평화로운 바람이 불어왔고 바람은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정령의 축복 아래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아리는 매일 저녁 호숫가에 앉아 바람에 실려온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한 꿈을 꿨다. 시간이 흘러 그 소녀도 어른이 되었고 마을은 더 커졌지만 바람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며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을 간직해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안이라는 아름다운 해안 마을에 금빛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해마다 찾아오는 신비로운 해안 동물들 덕분에 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간직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다의 신령이 보내준다는 신비로운 바다 거북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 거북이를 금비라고 불렀고 이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금비는 10년에 한 번씩 태안을 찾았고 그 해가 되면 마을에는 풍요와 운수가 따랐다고 합니다. 마을의 어부들은 그 해에는 파도를 타고 들어오는 물고기들로 풍성한 수확을 얻었고 농부들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적절하게 내려 농작물이 잘 자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루는 한 어린 소년, 이름은 하늘이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비라는 전설의 거북이를 언젠가 만나보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침소봉대라며 무시했지만 하늘이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해변을 따라 펼쳐진 작은 바위 틈새에서 종종 작은 바다 생물들을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드는 시간을 이용해 해변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이가 서 있는 곳 근처에 이상한 모양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이는 시선이 가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바다 거북이를 보았습니다. 다른 거북이들과는 다르게 그녀의 등껍질은 무지 갯빛 물결처럼 빛났고 다리는 금색으로 번쩍거렸습니다. 하늘이는 이 거북이가 바로 전설 속의 금비임을 직감했습니다. 금비는 하늘이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는 두 눈을 번쩍이며 신나서 금비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금비는 하늘이에게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하늘이는 금비의 등껍질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녀에게 여기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비는 하늘이에게 바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조용한 노래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치 꿈꾸듯이 몽환적인 기분에 빠졌습니다. 그 소리는 바다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늘이의 마음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금비는 머지않아 서서히 바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하늘이는 금비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순간이 아쉬웠습니다. 그는 조개 껍질을 하나 골라 금비에게 주며 이걸 가지고 다시 돌아와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금비는 조개 껍질을 등에 조심스럽게 얹은 뒤 발길을 돌려 바다로 들어섰습니다. 물속으로 사라져가는 금비를 보면서 하늘이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해의 태안 마을은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수확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와 금비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연이 주는 신비로운 만남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늘이는 금비와의 만남을 가슴에 품고 어른이 되어서도 자연과 교감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금비는 그렇게 10년마다 한 번씩 마을을 찾아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안의 해안에서는 그렇게 또 하나의 전설이 피어난 것입니다. 하늘이와 금비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며 살아 움직이는 전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완도라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대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마을은 평화롭고 사람들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던 중 어느 날 바다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마을의 어부들은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점차 물고기가 잡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선들을 띄워 먼바다까지 다녀와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을의 노인이었던 할아버지 박은 전설 속에 등장하는 바다 용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드린 후 용이 사는 깊은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항해했습니다. 셋째 날이 되어서야 그는 마침내 바다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파도가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푸른 비늘을 가진 아름다운 용이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용은 할아버지 박의 방문에 놀랐지만 그의 진심 어린 자세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은 용에게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제서야 용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들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우리 바다 생명들을 해치면서 벌어진 일이란다. 하지만 너희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마.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면 나는 기꺼이 도와주겠다. 할아버지 박은 마을로 돌아와 용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이 반성하고 바다 정화를 위한 행동에 즉시 나섰습니다. 그들은 해변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바다는 다시 예전의 푸르름을 되찾았고 물고기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용은 이 모든 변화를 보며 머지않아 다시 마을을 방문해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래된 전설처럼 맞바다를 지키며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완도 마을은 바다용과 함께 자연을 보호하며 공존하는 삶을 이어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바다와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